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미래의 힘 화이팅 합시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고고TV에 후원하신 분은 참으로 고고TV가 고맙고 감사하고 궁금하니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주시고 정이 불편하시면 고고TV에게 이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소홍 님도 힘 받으십시오. 지금 오늘 그 MBR 그 군소 여론조사 업체 4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보다도 6%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윤석열을 지금 비판을 하는데요. 빨리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이가 정치 유튜브를 본다니 다행히 고고TV가 썸네일에 크다랗게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찍으니까 한두 번쯤은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나 윤석열 참모들이. 저는 그 참모가 누군지 대충 압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 정도면은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MBR 여론조사에서 NTR인지 MBR인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10%, 뭐 홍준표, 안철수, 정세균, 유승민 2에서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가 깨졌다는 걸 갖다가 유심해 봐야 됩니다. 다음 도표에서 설명드리는데, 윤석열이가 그 4.7 보선 전후로 해서 계속 20% 이상이나 20% 선은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 깨졌어요. 이게 윤석열이가 자맹을 하고, 그죠? 또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신비주의 마케팅을 하는데, 정치인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권을 접수하겠다는 그 대통령 후보가 자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9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심을 못 잡고,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세 갈래 길을 갖다가 고민을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의심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제부터 이제 그 언론 보도로 되는 거 보면 서울대 반도체 연구체를 찾아가서 이게 바이든이 들었던 웨이프냐, 또는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 이렇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런 것은 대권 주자로서 나와가지고, 그죠? 선언하고 나와서 대권 행보를 하면서 서울대를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몰래 간 다음에 사진 몇 장 찍고 그것을 윤석열 측에서 공개를 하는 거로,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보가 자맹을 이루니까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지금 그 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말씀드렸죠. 대권 주자로 선언하고 나와서 중원에다 깃발을 꽂고 그때부터 대권 행보를 하면서 서울대 반도체를 찾아가면 더 많은 기자가, 더 많은 여론이 그걸 띄워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게 뭐예요? 이때까지 4번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법대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또는 법대 인맥들이 지금 언론을 대응하고 있죠. 그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까? 윤석열이 지금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크게 키울 인물이 아직까지 윤석열이가 접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TV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5말 6초까지는 나와야 된다. 국힘의 전당대회전에 나와야 되면 국힘 애들이 지금 뭐를 합니까? 전부 다 윤석열을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윤석열이 그 꿈을 꾸고 있나 보죠? 국힘이 정리되면 자기는 국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국힘에서 윤석열을 못 막는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까지 빼고 홍준표, 안철수, 정세균, 유승민, 정세균도 빼고 여기서 원희룡도 끼워놓고 윤석열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이 잠룡들, 토룡들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안철수는 밖에 있는 애니까 윤석열이 국힘에 들어오는 순간 안철수는 완전히 오리알이 되는 거고 낙동강도 아래야. 영산강 오리알이 될까? 영산강 오리알이. 낙동강 안철수는. 홍준표 같은 애가 윤석열을 그만둘 것 같습니까?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원에 먼저 깃발을 꽂고 접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접수 못할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안전한 길로 가서 반기문의 길을 갈리게 되면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 지금보다 호응을 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희망사항은 지금 국힘에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확률이 농후해졌으므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윤석열이가 그런 언행이나 행보를 한 적이 없어요. 주호영이가 되든 나경원이가 되든 이준석이가 되든 윤석열을 받아들인다니까 그거 보고 있습니까? 그런 파괴력과 그죠? 그런 파괴력과 리더십으로서 국민이 그냥 국힘만 보고 윤석열만 보고 찍어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30%가 잘 안 깨져요. 30%에서 쟤는 19%, 20%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윤석열은 큰 행보를 해야 돼요. 큰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 양극화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그런 건 더 큰 자문 그룹이 형성하면 되는 거죠. 다음 걸 보시죠. 지금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낙연의 이 지지율인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걸 보면 이재명이는 말이죠. MBS에서 한 거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거의 25%에 수렴해가지고 3, 4, 5를 움직입니다. 윤석열은, 그 3월 첫째 주에 3월 4일 날 정치 선언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둘째 주에 24%로 가서 그때 반짝하고 나서 24% 이상이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MBS 여론조사에서만. 물론 리얼미터나 갤럽은 다르죠. 그러나 여론은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거고 찌라시 언론도 많아요. 찌라시 여론조사도. 그런 건 볼 필요 없지만은 지금 보면 4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1%, 2%씩 쭉쭉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많이 안 빠진다는 건 다행인데 말씀드렸죠. 한 번도 20%가 깨진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그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선을 한 다음부터 석 달 동안. 근데 이제 깨진다는 거죠. 19%로. 여기서 10% 초반으로 가면은 기사회생이 안 됩니다. 탄력적으로 제 탄력이 안 나옵니다. 위험한 순간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좋아요. 사람 좋아요. 그 정도 맞추기 있으면 술도 잘 먹고 9년 동안 말이야 사시 안 하다가 말에 붙은 거 보면 사람은 좋아. 그죠? 포용력도 있어. 리더십도 있어. 그런데 그 컨텐츠를 채우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 채우려고. 시대정신은 나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몇 번 말씀드려요. 그죠? 공정과 정의.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변화. 시대 세대의 변화. 그죠? 변화, 변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죠? 그거 해봐야 큰 도움이 되겠어요?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두세 달 동안 책 읽고 여기저기 조금씩 찾아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 측근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죠? 윤석열의 친구라는 어떤 애들은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갈수록 좋다. 그죠? 정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국민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게 뭐죠? 늦게 나면서 늦게 말할수록 좋다. 뜸들이다가 국힘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행보를 취하자. 기회주의죠. 우리가 지금 원했던 백마 타고 오는 거인이 백마 타고 오는 기사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까? 사표 낼 때까지는 좋았대 이거야. 윤석열이가. 근데 지금 자명을 하고 언론에서 또
뭐 윤석열 기사가 나 어디서 단독으로 하면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이가 통화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윤석열 입장은 이렇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거죠. 여기서 윤석열이가 고고TV가 말한 대로 고고TV가 무식한 놈이 뭐 알겠습니까? 많은 그죠? 평론하는 놈이 그것도 유튜브 한 개 가지고 돈도 못 벌면서 이렇게 조잘되는 놈이 뭐를 알겠습니까? 많은 예측과 경향성이 있다. 국민이 움직이는 것은 경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게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걸 갖다가 정확한 순간에 딱 장악을 하고 딱 국민의 부름에 대답해야 한다. 그게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국민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윤석열이 너무나 뭔가 없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식인들이라면은 국민이 윤석열을 불러내고 소명을 주는 것은 양당 싫다. 양당 체제가 싫은 게 아니라 국힘 자체도 싫었는데 민주당이란 더 혐오스러운 당이 태어나서 더 싫다. 양당을 좀 제어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쇼 한 게 윤석열을 부른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솔직히 문재인한테 치고 올라간 거 외에는 없죠. 그럼 그걸 보여주려면은 지금 책 몇 권 가지고 공부하고 그죠?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 가고 양극화 문제 또는 노동 문제, 외교 문제 그 1인 개인들을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교 자문그룹을 구성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다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양극화 노동 문제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좌우 중도 그런 사람을 해서 다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의 자민과 맛보기 간보기는 지금 국민들한테 잘못하면은 국민들한테 팽을 당한다는 건 그렇고 머름을 당할 수 있다. 거리를 두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놈은 25% 탁착착착착착착 항상 가잖아요. 이재명도 확장성 없어요. 이재명도 확장성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진영을 거의 다 꾸려갔잖아요. 국힘 조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국힘 조직이 김종인 씨만 빼고 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참패했는데, 그죠? 문재인은 항상 실증을 하고 난정을 하고 폭정을 했음에도 국힘은 5년 동안 참패만 거듭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관성으로 과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윤석열 중언장언하고 자기 행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잠행이다.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소명감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윤석열은 나와야 된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 5월, 6월 초까지 국힘이 당대표 뽑기 전에 나와야 된다. 5월 20일이죠. 6월 10일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가 말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만 나와도 6번이 나옵니다. 그때 윤석열이 만약에 10% 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큰 스승한테 배워라. 현재 큰 스승은 문재인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 김종인 씨뿐이 없다. 정치적인 함량이죠 이게. 윤석열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함량이에요. 깜냥이란 말이죠. 큰 그림을 못 읽는다. 정치판에 있어서. 확 잡아먹으러 나와야지. 잡아걸리는데 윤석열 혼자서 되겠습니까? 그 밑에 법조인명 몇몇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유일무이하게 현재 경세를 하는 사람 김종인 씨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멀리하고 뭘 하려고 지금 쉽게 말해서 날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위험해진다. 잘못하면 위험해진다. 윤석열이가. 이까지 하겠습니다.